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세상을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것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김동엽의 소수의견.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총 3가지 안건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안건은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동결된 날이기도 한데 물론 금통위에서는 이제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다 보니까 이거 과연 코스피가 2,300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일단 다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고에 가로막혀서 추세 반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전망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 어떻게 보면 장 시작 전 장 바로 시작한 이후까지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간밤에 미국 시장을 비롯한 어떤 선진국 시장은 좀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좀 선반영되는 모습이 나왔고 트럼프는 2천억 달러의 어떤 그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들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옵션 만기를 맞이하고 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시켜 버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마 제대로 안 될 거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이게 아마 시장의 다수 의견으로 오늘 시장 내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상승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일단 일본과 중국이 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시아 증시가 동반 올라가는 건가 싶기도 한가 하면 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의 수급의 변화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마 전일하고 한 이틀 동안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시장이 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하는 그 물량 상태가 다소 좀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발표한 2천억이라고 하는 그 추가 관세 얘기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네. 이미 한 달 전, 2달 전부터 시장을 억누르는 재료였고 이게 보다 더 확실해졌다.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전체 시장 투자가들 앞에 제시가 됐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좀 뚜렷하게 제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동엽 소장은 과연 그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자극적으로 정해주셨네요. 쫄지마 한국이라고 네. 의견을 주셨어요. 네. 네. 오늘 아침 시장 특히 오늘 수급 때문이라고 일부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오늘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바닥 치고 또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소수 의견으로 잡혔고요. 네. 제가 쫄지마 한국이라고 좀 자극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남들이 다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드릴 때도 위험하다라고 먼저 좀 소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네네. 거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오늘 많은 다수 의견들이 시장 추세 반전이 굉장히 힘들고 장기적인 악재가 억누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분들이 아마 100에 한 95% 이상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틈새 바구니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트럼프가 굉장히 불확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시장하고 기대와는 좀 반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1년 동안 트럼프가 해왔던 행동들은 그 사람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어요. 네.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걸 불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얘기하면 항상 실행을 네네. 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전쯤에 500억 관세를 때린다고 했을 때도 협상에서 대충 넘어가지 않겠어가 아니라 네. 결국은 340억 달러를 그렇죠. 부과를 해버리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제1국의 대통령이란 지위를 충분히 이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할까 말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한 수 접어두고 그에 맞추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대응하시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다른 기회 요인을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신문이나 지상에 우리나라가 이 무역 관세 관련된 것이 확정이 되면 수출 비중이
40조 원 정도 차질이 빚을 수 있어라는 네네.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하나의 자극적인 언사들을 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500억 달러의 상계 관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차질을 빚을 거라고 계산되는 비중은 얼마 전에 산업연구에서 발표하기로는 2조 원 안팎이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서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서 시가총액이 100조나 감소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공상적인 거지만 왜 1차와 2차로 나눠서 340억과 160억을 구분해서 했을까? 네네. 만약 20일께쯤에 미국이 160억의 추가 관세를 때렸을 때 갑자기 시진핑이 그래 우리는 더 이상 관세를 안 때리겠어라고 해버리면 네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아무 일도 없는 해프닝처럼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작년에 중국이 가졌던 대미 흑자가 3,700억 달러를 감안하면 네. 이번에 2,000억까지 포함된 2,500억에 대한 관세를 다 합쳐도 사실은 300억, 3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네네. 전체 흑자 부분의 한 7, 8%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충분히 이것도 어찌 보면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어떤 중간재 수출이 많다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지만 실제 중간재 수출이 전체 수출 물량의 70%쯤 되지만 네네. 그중에서 미국 쪽으로 흘러가는 건 5% 미만이라는 거거든요. 거의 중국 내수 비중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쓰이기 네네.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중국분이 미국 쪽에 수출이 막혀가지고 우리나라 중간재가 덩달아서 피해를 볼 부분이라고 하는 건 너무 지금 시장에 마치 대북 사업 통해서 북한 광물 4,000조를 전부 다 우리가 개발해서 수익으로 얻을 수 있어라고 네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계상이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중국 있습니다. 수출 가운데 70%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중간재를 보내는 거고 네. 그 70% 가운데 5%가 중국에 중간재를 보내서 그걸 조립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비중이 좀 작다고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엽 소장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얘기를 또 해주셨었어요. 오르지 않는 주식은 현금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전략도 바뀔까요?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른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쫄고 있죠. 네네. 앞으로 2-3달 동안 적어도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시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7월장이 요럴 때 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트림을 잠깐 할 수 있다. 용트림을.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반락된 부분이 한 반 정도까지는 반등의 어떤 목표치를 세우고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과감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은 이 용트림이 만약에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안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두 번째 안건 날개 못 펴는 항공주 향방은입니다. 일단 다수 의견은 2분기 실적이 부진하지만 상분기는 성수기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좀 짧게 지나가죠. 일단 요즘 항공주가 안 좋은 거는 뭐 실적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총수 일가에 대한 불만도 좀 많이 작용을 하니까요. 네, 다수 그렇습니다. 의견 평가해 주시고 바로 그냥 소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뭐 CU 리스크라든가 유가 네네. 상승, 뭐 환율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항공주들한테 네네. 전부 다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나올 거야 이런 다수 의견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 성수기를 맞아서 조금 저점 매수를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은 뭔지 바로 확인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기피하는 업종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투자가 기피되는 업종은 그냥 피하라는 말인가요?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좀 저평가돼 있다 손 치더라도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꺼름직한 그런 그 업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네네.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이게 아무리 싸 보여도 내가 여기 들어가서 뭘 수익을 올려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가능하면 다른 영역에서 찾을 확률이 높고 네. 이게 어떤 메이저 항공사보다는 적어도 LCC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특화돼서 보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라서 어떻게 보면 저는 LCC가 저비용 항공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위험 항공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항공주 위주로 워낙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리스크 요인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종목을 굳이 싸다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그런 위험은 좀 줄어든 상태이니까요. 그 저비용 항공사 위주로 오히려 투자를 하려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안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름 되니까 이거 꼭 생각날 텐데
원래 맥주가 좀 생각나야 되는데 여름인데 오히려 주류주에 김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일단 다수 의견은 수입 맥주가 급증하고 있고 주세법이 개정되면은 그래도 이제 수입 맥주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맥주가 더 잘 팔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주세법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지금까지 수입 맥주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줬다면 수입 맥주 세금을 비싸게 물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주세법이 한창 그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개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 맥주에 대한 그 관세라든가 세금 부분이 커지면서 수입 맥주 요새 굉장히 싸거든요. 네 캔에 만 원. 네 캔에 네. 10,000원, 9,000원, 네. 어디는 굉장히 싼 브랜드는 5,000원까지도 내려가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 국산 맥주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게 아마 이게 국내 맥주업계나 주류업계 이제 불만인데 이것들을 세금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만회할 수 있으리라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소수 의견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요새 사회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어떻게 식으로? 보면 네. 선진국에 가보면 갔다 오신 분들이 느끼는 건 9시 이후에는 어떤 시내가 다 깜깜해. 네네. 뭐 이런 유흥 없고 거의 없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정착이 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어떤 법안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김영란법에 의한 어떤 그 사회적인 구조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또 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0시간 근무제를 통해서 조기 퇴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유흥 자리가 줄어들고 또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술의 판매가 구조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소수 의견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은 바로 이겁니다. 술 권하는 사회, 이제는 덜 권하는 정수기와 덜 권하는 사회, 네네. 이제는 정수기와 경쟁해야. 정수기랑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또 주류가 안 되니까 아예 주류 각종 시장에- 음료 네네. 회사들이 사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음료라든가 생수 부문이거든요. 네네. 이쪽인데 이쪽마저도 생수와 경쟁을 하는 게 알고 보면 네. 가정에서 많이 쓰는 정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수기가 많은 기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수조차도 덜 팔리는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뜬금없지만 정수기 회사랑 어떤 맥주 회사랑 경쟁하는 사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수입 맥주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사회적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김동엽 소장이 그러면 단기간이라도 우리가 증시가 용트림을 하게 된다면 김동엽 소장의 의견대로 어떤 종목을 좀 미리 갖고 있어야 될지 종목도 하나 주시죠. 네, 지금 실적 시즌을 같이 하면서 지금 장이 그 반등세를 좀 띄고 있는 모습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의 반등에 그치지 않고 뭐 제가 말씀드린 전부가 아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투자가분들 자체가 자신감을 갖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가 뚜렷한 업종, 은행이라든가 증권주, 건설주, 그리고 최근에 뭐 MLCC로 대비되는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간헐적인 반등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미 남북 정상회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버린 주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나요? 네. 예, 판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8월 달, 9월 달에 있는 이벤트들을 이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정도 121선 레벨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도 한 가지. 종목은 한창 잘 나가는 화장품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샴푸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며칠 전에 지난 주말을 통해서 나온 기사 중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기사 제목 하나가 네. 떡진머리 14억 명이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제목이 있었습니다. 중국 이야기인가요? 중국 이야기죠. 네. 14억 명의 중국인들이 과거 한 3, 4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머리를 감았다고 해요. 아, 네. 근데 3년 만에 배 이상 머리를 감게 됐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면서 싸게도 불구하고 화장품 중에서도 샴푸 수출은 굉장히 해마다 약진을 했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샴푸라든가 어떤 헤어 제품에 들어가는 윤활제라든가 계면 활성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를 하나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종목명은 KCI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샴푸라든가 린스 쪽에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를 만드는 업체고요. 업체 그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는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로레알 같은 경우 그 해외 뭐 매출처가 한 140군데가 넘는 그런 확보가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국 샴푸 수출이라든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원료들의 쓰임새가 많아진다.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까지도 좀 원료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대응이 가능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대하는 뭐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10,000원 살짝 깨지는 9,900원 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목표가는 12,000원 설정해드리고 뭐 손절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9,200원대 이하에서는 일시적으로 좀 후퇴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김동엽 소장의 종목을 항상 못 들었었는데 제가 일부러 앞단을 좀 줄이고 오늘 종목까지 꼭 듣기 위해서 한번 시간을 할애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